인간의 발길보다 먼저 하늘이 빚어놓은 경외로움. 하늘이 산의 문을 열어놓은 듯 숨이 멎고 빛은 절벽을 감싸 안고 천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흘러갑니다. 서안에서 이틀째 되는 날, 밤에 장가계로 넘어와서 장가계에서 숙박을 하고 여행 3일째 되는 날 아침, 보봉으로 출발하여 뱃놀이를 하고 이후 황룡동굴로 이동하여 동굴 탐험을 하고 천문산으로 이동하여 천문동을 보고 유리잔도를 걷고 밤에는 천문호선쇼를 관람하며 장가계의 첫날을 보냅니다. 늦은 밤에 도착해서 그런지 꿀잠을 잔 후 가볍게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버스에 올랐고 1시간여 이동하여 보봉우란 곳에 도착합니다. 보봉우는 1970년에 협곡을 마가댐을 만들어 저수지를 조성하면서 현재의 호수가 형성되었는데 사방이 수백 미터의 석영사암 절벽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로 들어왔는데 뒤로 쳐다본 선착장의 모습이 그림 같습니다. 절벽 옆 정자 위에서 전통 의상을 입은 토가족 청년의 노래를 들어보실까요? 그물을 멋들어지게 펼치면서 고기를 잡는 어부도 보입니다. 여기 물 위의 정자에서도 예쁜 여인이 나와서 노래를 합니다. 이들 노래의 대부분은 남녀가 호수를 사이에 두고 서로 주고받는 사랑 노래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여러 가지 동물이나 특정한 상징을 나타내는 바위나 봉우리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상징들을 굳이 찾지 않더라도 풍경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유람선 위에서도 토가족 여인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고 이후에 자진해서 무대로 나와 흥을 돋는 한국 아주머니의 노래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선착장으로 들어가는데 멀리에 선착장 뒤로 큰 두꺼비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렇게 보봉우 유람을 사진 한 컷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여행지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황룡동굴이라는 곳입니다. 1983년 지역 주민 마오진추가 민병대를 만들어 동굴 내부를 조사하면서 1984년부터 관광지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장가계의 봉우리는 주로 석영사암으로 구성되었지만 이곳은 석회암이 물에 녹아 만들어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합니다. 지하 세계인데도 이런 폭포가 있는 것이 대단히 신기합니다. 이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갑자기 선착장이 나오는데 이렇게 배를 타고 동굴 속으로 흐르는 강을 따라서 유람할 수 있습니다. 이 동굴은 총 길이가 약 15km 정도 되고 2개의 지하강이 있고 서너 개의 지하 폭포가 있으며 대형 동굴홀이 13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드디어 도착점으로 왔는데 참새 같은 초등학생 꼬마들과 함께 관람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종유석과 석순들이 조명 속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니 불빛이 세지 않아서
카메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모두 전달할 수 없는 것이 너무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곳 장각에는 우리와는 다른 또 다른 존재가 이런 어마어마한 지하의 세계를 만들어서 지상과 공존하면서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 기다란 석수는 별명이 정해신침으로 길이가 19m로 너무나 가느다랗고 길어서 곧 부러질 것처럼 보이는데 거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아리 벽에다 힘껏 소리친 후에 동굴 밖으로 나옵니다. 중국스러운 물레방아와 한가롭게 논이는 오리. 그리고 커다란 두꺼비까지 모두 다 이국적입니다. 이제 오늘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천문산으로 이동합니다. 천문산은 약 1500m의 높이로 산 자체가 석회암과 퇴적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산 중턱의 높이 130m, 폭 57m, 깊이 60m의 커다란 아치가 있는데 이를 천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는 케이블카 탑승장으로 먼저 이동하는데 천문동 광장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상부 탑승장에 도착하여 천문동 계단 입구까지 걸어간 후 이곳 입구 광장에서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천문동을 본 후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정상인 운몽선정까지 이동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오른쪽 아래쪽으로 보이는 건물들은 야간에 연극이 시작되는 공연장입니다. 드디어 올라가는데 가슴이 설레입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천문동 하부 광장까지는 걸어가는데 이곳 경치가 절경입니다. 천문산은 산 전체가 석회암과 퇴적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빗물과 지하수가 오랜 세월 침식하면서 일부 암반이 무너지면서 이런 멋진 하늘 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래 보이는 99급이 통천대도는 케이블카가 없었을 시절에 주로 통행했던 길이며 아찔하고 멀미가 난다고 하며 일반 차로는 올 수 없으며 관광 셔틀버스로만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로 통하는 문입니다. 천문동 앞에 선이 하늘이 바위를 열어 우리에게 잠시 길을 내어준 듯 수억 년의 바람과 시간이 빚어낸 거대한 문 앞에서 말은 사라지고 경외만 남습니다. 방금 사진을 찍었는데 다시 또 찍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는 999계단인 천재를 걸어서 올라가고 싶었으나 단체 관람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런 연출을 해봅니다. 드디어 멀리서만 봤던 그 천문동에 왔습니다. 여기가 천문동 반대편이며 우리는 이잔도를 따라서
천문산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천문산 정상으로 가는 잔도를 가고 있는데 경치가 예술입니다. 이곳은 1년에 3분의 2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이런 멋진 경치를 볼 수 있는 것은 큰 행운인데 우리 일행 중에 자타가 공인하는 날씨 요정이란 분이 계셨는데 아마 그분 덕인 것 같습니다. 정상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이제 유리잔도로 건너갑니다. 먼저 더신을 신고 잔도로 나섭니다. 우리는 그나마 등산하면서 단련이 되어서 그런지 아주 무섭지는 않았었는데 유리를 아예 밟지 못하는 분도 있더군요. 유리판 밑으로 발 아래 허공이 심장을 흔드는데 하늘과 맞닿은 투명한 길 끝에서 나는 한층 더 가벼운 나를 만납니다. 이렇게 다시 천문동을 향해서 잔도를 타고 가는데 아까보다 훨씬 사람이 많아졌고 이렇게 30여 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천문동으로 이동합니다. 여기 이곳 저수지처럼 된 것은 빗물 때문이라고 하며 금붕어가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광장으로 왔습니다. 천재는 단순히 999개의 계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 9는 중국에서 가장 큰 숫자이고 하늘을 상징함으로 이는 하늘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재를 오르기 위해서 천재의 시작점으로 갔고 드디어 천재를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런 포즈를 취해봅니다. 한참을 오른 후에 드디어 천문동에 도착했고 다시 이 천재를 통해서 내려갑니다. 중국 도교에서 향을 피우는 행위를 상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예로 여깁니다. 이러한 연출로 아쉬운 발길을 돌려서 천문산을 내려갑니다. 아찔한 천문산 케이블카를 뒤로 하고 다시 호텔로 돌아왔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천문산으로 향합니다. 어느새 밤이 되었고 천문산 입구에 있는 천문호선 극장으로 향하는데 저기 멀리에 우리가 가봤던 천문산이 조명되고 있습니다. 공식 공연명은 천문호선으로 부제는 신유해간초 유해가 나무를 하다입니다. 앞에 신자는 신서유기 이런 느낌입니다. 이 작품은 중국 후난성 지방에서 내려오는 설화로 인간 나무꾼과 여우 선녀의 사랑 이야기로
천상의 세계와 인간 세계 모두에서 버림받는 두 사람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개폐회식 연출을 맡았던 장이모에 의해서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대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관객석에서 선녀가 나타났습니다. 여우선녀와 나무꾼은 두 세계에서 모두 버림받게 되는데 두 사람의 사랑은 천문산의 다리가 오작교처럼 이어지면서 완성되고 둘은 별이 되어서 하늘로 날아갑니다. 하늘은 그녀를 데려가고 땅은 그를 붙잡았습니다. 만나지 못한 인연은 전설이 되고 그들의 사랑은 천문산에 의해서 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가계의 첫 번째 밤이 저물어갑니다. 옥빛 물결 춤추는 부붕어에서 산과 하늘이 하나 되고 수억년 세월이 빚어낸 신비의 석순 앞에서 인간의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구름 위를 걷는 듯 천문동 앞에 서서 자연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습니다. 유리잔도와 999계단을 지나며 두려움 반 용기 반으로 도파민에 취해보면서 내 마음에 영원이라는 이름을 새겨준 자연에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원가게에서 뵙겠습니다.